영화관 구석에서 팝콘을 씹으며 화면을 응시하는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 저 사람은 사실 수십억 원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일 뿐이고 지금 흐르는 건 안약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머리로는 이게 다 가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엔 땀이 맺히며 누군가 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마저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감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정교하고도 치열한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죠.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기묘한 현상에 주목해왔습니다. 인간은 왜 아무런 실체도 없는 허구의 이야기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우리 뇌 속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거울 유런이라는 신경세포에 있습니다. 이 세포는 내가 직접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이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때도 마치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스크린 속 주인분이 절벽 끝에 매달려 있으면 내 뇌의 운동 피질도 함께 요동칩니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오열하면 내 뇌에서 실제 신체적 통증을 담당하는 부위인 전대상 피질이 번쩍하며 불을 밝힙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은 종이 한 장 차이도 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더 놀라운 존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나 포옹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입니다. 우리가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뇌는 다량의 옥시토신을 혈류로 내보냅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 사람은 남이 아니야. 저 고통은 곧 너의 것이야. 그러니 절대 외면하지 마.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순간 우리는 낯선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다뤘던 보잘것없고 약했던 사피엔스가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체구도 크고 뇌 용량도 더 컸습니다. 단순히 1대1로 붙었다면 사피엔스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피엔스에게는 네안데르탈인이 가지지 못한 기막힌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 안에서 수만 명의 감정을 하나로 동기화하는 능력이었죠. 동글 벽화를 그리며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던 그 시절부터 우리는 이미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뇌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다 같이 눈물을 흘리는 과정에서 부족원들은 우리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은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사자 한 마리도 당해낼 수 없지만 100명의 뇌가 옥시토신으로 묶여 같은 분노와 같은 슬픔을 느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거대한 매머드를 사냥하고 척박한 빙하기를 함께 버텨냈습니다. 결국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건 근육이 강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기꺼이 응답하는 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데 있어 놀라울 정도로 게으르다는 사실입니다. 뇌는 눈앞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구인지를 따지는 데 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충분히 논리적이고 감동적이라면 즉각적으로 몸의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실제로 공포영화를 볼 때 아드레날린 수치가 치솟는 것이나 멜로드라마를 보며 혈압이 변하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혈액 속의 호르몬 농도가 변하고 심장 박동수가 조절되며 심지어는 면역체계까지 반응합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우리의 물리적인 신체 구조를 실시간으로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종만이 가진 독특하고도 강력한 마법입니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조하고 그것을 다시 내 몸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뇌 반응이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극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수준을 넘어 이 강력한 동기와의 힘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국가, 법, 돈, 인권 같은 개념들이 실은 모두 이 공감의 뇌가 만들어낸 거대한 공통의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어떻게 종이 조각을 금덩어리보다 귀하게 만들고 국경이라는 가상의 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만드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지폐 한 장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이 종이 조각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덮어주지도 못하죠. 침팬지에게 이 지폐 한 장과 맛있는 바나나 한 송이를 내밀면 침팬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나나를 낚아챌 겁니다. 침팬지의 눈에 지폐는 그저 아무 쓸모없는 종이 나부잉이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종이 조각이 갖고 온 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안락한 집이나 최신형 자동차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이 종이가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에 동시에 합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발 하라리가 말한 상상의 질서이자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자연계 그 어디에도 돈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사슴 사이에는 거래가 없고 나무와 바위 사이에는 계약서가 오가지 않죠. 하지만 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모두가 믿게 만드는 고도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공통의 이야기는 수백만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맡기고 바다 건너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물건을 주고받는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결국 신뢰라는 이름의 허구를 기반으로 지어낸 성벽과 같습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인권이나 국가, 법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원자나 분자처럼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강물 속에 인권이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대기 중에 정의라는 기체가 떠다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쓴 헌법이라는 아주 긴 이야기를 읽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을 뿐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모든 인류가 동시에 이 이야기를 잊어버린다면 국경선은 그저 지도 위에 의미 없는 선이 되고 감옥은 그저 벽돌더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허구를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밀어붙여 수천 킬로미터 밖에 굶주리는 아이를 위해 기부금을 보내고 법의 이름으로 범죄자를 처단합니다. 실체가 없는 이야기가 물리적인 세상을 통제하고 인간의 근육과 기계를 움직여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그저 우리를 속이는 장치에 불과한 걸까? 놀랍게도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이 허구는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미리 그려보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약 150년 전 프랑스의 소설가 쥘 르벨은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기상천외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대포알을 파고 달에 간다는 그의 이야기를 미친 사람의 헛소리 정도로 치부했죠.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저 종이 위에 적힌 허구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쥘 르벤이 던진 이 강렬한 이야기는 수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뇌에 박혀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분출시켰습니다. 우리도 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집단적인 열망을 끌어낸 거죠. 그로부터 100여 년 뒤 아폴로 11호가 달 표면에 착륙했을 때 그 모습은 놀랍게도 쥘 르벤이 묘사했던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인류의 지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렌즈 역할을 했고 결국 상상은 강철과 연료라는 물리적 실체를 얻어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예술과 문학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나 혹은 경고하는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는 예언서가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며 흘리는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세상이 더 정의로운지를 뇌가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때 우리 사회의 인권과 복지라는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반대로 혐오와 공포의 이야기를 퍼뜨리면 현실 세계의 벽은 더 높아지고 총칼은 더 날카로워지겠죠. 결국 우리의 뇌는 우리가 믿는 이야기의 모양대로 현실을 조각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야기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 수 있고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 세상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당신이 읽고 있는 책, 당신이 즐겨보는 영상들 속에는 미래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소설을 쓰는 작가인 동시에 인류라는 거대한 서사를 함께 집필하는 공동 저자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어떤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당신이 오늘 흘린 그 눈물 한 방울이 어쩌면 수십 년 뒤 우리 후손들이 당연하게 누리게 될 새로운 문명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허구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인간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의 진화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이야기가 항상 인간만을 위한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의 뇌가 기계와 연결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도 우리는 지금처럼 눈물을 흘리며 공감의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그 경계를 넘어선 곳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난 사피엔스, 즉 인단 이후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말이죠. 우리가 써내려갈 다음 챕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